영하 20도의 냉동창고 안 70세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금속 파이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쿵. 하얗게 나오는 입김, 점점 파래지는 입술, 그리고 급격히 떨어지는 체온. 누군가 제발 들어줘. 밖에서는 며느리가 시계를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분. 길어도 1시간이면 끝이야.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이, 그것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해치려 할 줄을.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충격과 사이다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골목길,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성식자재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70세의 이정순 할머니가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동네 식자재 가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인근 식당들과 마트에 고기와 해산물을 납품하는 제법 규모 있는 유통업체였죠. 새벽 5시 정순 할머니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 끈을 매는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가게 안은 각종 식자재들로 빼곡했고 뒤쪽으로는 대형 냉동창고가 자리하고 있었죠. 할머니, 또 일찍 나오셨네요? 이웃집 아주머니 윤경자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응, 습관이 돼버렸어. 나이 들어도 몸이 기억하나 봐. 정순 할머니는 푸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나 아들이 좀 도와줘야지. 오전 9시쯤 35세의 며느리 박서연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언뜻 보면 성실한 며느리의 전형이었죠.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일하는 게 습관이라서. 정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특히 창고 쪽은 추우니까. 서연은 결혼 후 시어머니를 도와가게 회계와 창고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게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겉보기와 달리 상당한 자산가였거든요.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덕분에 가게 건물은 물론 인근 땅 몇 필지와 안정적인 납품 계약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억 단위의 돈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검소한 생활을 고집하며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부를 정리하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매월 순수익만 해도 꽤 되는데 부동산까지 합치면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야망이 번뜩였습니다. 특히 대형 냉동 창고는 서연이 전담했는데 어머님은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제가 할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창고 업무를 독점했던 거죠. 점심시간 즈음 40살의 아들 김민수가 회사 휴게 시간을 이용해 가게에 들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인 그는 정장 차림으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응, 서연이가 워낙 잘해줘서 편해졌어. 정순 할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 일은 서연이가 워낙 꼼꼼히 해주니까 걱정 마세요. 장부도 컴퓨터로 관리하고 재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실 서연이 가게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민수는 오히려 안심했었죠. 회사 일과 가정, 가게까지 신경 쓰기엔 버거웠거든요. 10살짜리 손주 김하늘이도 종종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가게에서 뭐 가져갈 거 있니? 정순 할머니가 손주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그래, 창고에서 골라. 할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있을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장부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죠. 이 모든 걸 언제까지 어머님 혼자 가지고 계실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구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정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차가운 미소였죠. 어느 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으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하나하나 적어가며 계산하는 모습이 정겨웠죠. 그때 서연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어머님.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응? 뭐가 문제니?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방식은 요즘 아무도 안 써요. 컴퓨터로 하면 실수도 없고 훨씬 빠른데. 괜히 숫자 틀려서 민수 오빠만 고생하게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합리적인 지적 같았지만 말끝마다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고집 부리시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이게 더 정확한 줄 알았는데.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손으로 하던 시절은 지났다고요. 서연은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장부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그림이 마이너스 2. 며칠 후 서연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거래처와 통화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김 사장님. 이번 주 납품은? 할머니가 말하고 있는데 서연이 갑자기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요즘 귀가 좀 어두우셔서. 앞으로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 들리는데. 어머님, 상대방이 답답해해요. 괜히 오해 사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정말 늙었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나? 의심이 커질수록 서연의 영향력은 강해졌죠. 거래처들도 어느새 서연과 직접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하신 것도 오늘 또 물어보시고. 사실 할머니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지만 서연이 계속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남편을 살살 구슬렸습니다. 침실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여보,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실수하시는 일이 많아졌어. 오늘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다고.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 가게 일도 헷갈리시는 것 같고 장부도 자꾸 틀리시고.
서연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포장했습니다. 사업은 내가 챙기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은 회사에 집중해. 민수는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매일 함께 일하는 아내의 말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평생 해오신 일인데. 여보, 효도가 뭐야? 어머님이 편하게 쉬시도록 하는 게 효도지. 무리하게 일 시키는 게 효도야. 서연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효도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편의 마음을 흔들었죠. 어머님 건강도 생각해야지. 나이 들어서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 결국 민수는 다정하게 다가오는 아내의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가게 일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서연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아직 팔팔한데. 엄마, 그게 아니라 좀 쉬셨으면 해서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을 생각해서.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 말했다는 걸.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됐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나? 의심과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40년 동안 일궈온 가게에서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갔죠. 서연은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해했습니다. 이제 절반은 성공했어. 그녀의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무력화시키고 남편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가게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며칠 뒤 서연은 장부를 보며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이렇게 돈을 모아두신지 몰랐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통장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민수가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억 단위야. 땅값까지 치면. 와, 정말 많이 모으셨네. 서연은 마치 순수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 우리 몫은 얼마나 될까? 민수가 놀란 듯 반응했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서연은 당황한 척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 하늘이 교육비도 들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해야 하고. 서연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처럼 들렸거든요. 서연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어머님이 오래 사시면 우리 인생은 계속 뒤처져. 민수가 깜짝 놀라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을. 아니, 잘못 말했어. 그런 뜻이 아니야. 서연은 재빨리 말을 다듬었습니다. 내 말은 어머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건 좋지만 우리도 준비할 게 많다는 얘기야. 하늘이도 키워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시어머니가 미리미리 정리해 주시던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서연의 말에는 은근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꽉 쥐고 계시는 것 같아. 민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엄마 돈인데. 맞아, 어머님 돈이지. 하지만 우리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잖아. 가게 일도 내가 다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없으면 이 가게 돌아가겠어? 장부 정리부터 거래처 관리까지 다 내가 하는데. 서연은 자신의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권은 어머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민수는 아내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서연이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끝내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절차, 유언장 작성법, 부동산 명의 변경 같은 검색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노인 사고 통계, 자연사 조건 같은 무서운 검색어들도 등장했죠.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어머님이 80까지 사신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녀의 눈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대학 갈 때까지 10년, 우리 노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음 날 서연은 보험 설계사 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 언니 나야. 혹시 노인분 보험 상품 중에 좋은 거 없어? 갑자기 왜? 시어머님 보험 생각하고 있어? 응, 좀 알아보려고. 요즘 실버 보험 상품들이 보장이 괜찮아. 특히 사고 관련 보장이 두터운 게 있어. 미정의 말에 서연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고? 어떤 사고? 낙상이나 질식, 저체온증 같은 거. 노인분들한테 흔한 사고들이지. 서연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가능해. 그래. 가입 조건은? 나이 제한은 있지만 건강하시면 가능해. 근데 갑자기 왜?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서연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끊은 후 그녀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정순 할머니는 이웃 윤경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자야, 요즘 서연이가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자꾸 내가 깜빡한다고 하고 일 못한다고 하고. 그래. 그런데 정순아, 너 요즘 정말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긴 해. 경자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응, 어제도 같은 얘기를 2번 했잖아. 사실 경자도 서연에게 넌지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이 슬쩍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하고 흘린 말을 경자가 믿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이제 서연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며칠 후 서연은 보험 설계사 최미정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죠. 미정 언니, 시어머님 보험 건으로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존 보험이 있다고 했지? 응, 오래된 거라서 보장이 좀 약해. 갱신하면서 보장을 늘리고 싶어. 미정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 금액을 올리는 건 어렵지 않아. 다만 보험료가 좀 오르겠지? 괜찮아, 그 정도야. 서연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보장을 늘리려고? 혹시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셔? 미정의 질문에 서연은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다행히 건강하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나 해서. 요즘 노인 사고가 많다고 하잖아.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낙상이나 질식사고, 저체온증.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 특히 우리 가게에 냉동 창고가 있어서 더 걱정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그런 사고가 정말 많아. 보험금은 얼마 정도로?
서연의 질문에 미정이 답했습니다. 기존 것보다 많이 올리려면 한 5천만 원 정도? 좀 더 올릴 수 있어? 1억? 서연의 목소리에 탐욕이 스며들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보험료가 꽤 비싸질 거야. 상관없어. 우리가 낼 테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객이 원한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일주일 후 서연은 정순 할머니에게 서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보험갱신 서류예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보험? 무슨 보험? 할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 갱신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보장이 중요하잖아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거의 똑같아요. 보장만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이 기존의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복잡한 보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며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단계 완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서연은 가게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냉동 창고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어머님, 이 창고 온도 조절기가 어디 있어요? 저기 벽에 있잖니.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은 온도 조절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최저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문잠금 장치도 살펴봤습니다.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서 섬뜩한 검색을 했습니다. 냉동창고 사망 시간, 저체온증 발생 조건, 동사과정 같은 검색어들이 브라우저 기록에 남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며 서연은 계산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노인이라면 30분 정도?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의료 사이트까지 뒤져봤습니다. 노인 저체온증 사망, 동상 진행 속도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서연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유인 점심시간 전 발견 사고사로 위장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CCTV 위치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창고 내부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입구 쪽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잖아. 서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편 정순 할머니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창고 쪽을 기웃거리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것이 신경 쓰였거든요. 서연아, 왜 자꾸 창고에 관심을 보이니? 아, 그냥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웃 윤경자에게 말하기도 했죠. 경자야, 서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자꾸 창고 쪽만 기웃거리고. 그래,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경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연은 어머님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서둘러야겠어. 그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보험 가입 확인, 창고 구조 파악, CCTV 사각지대 확인, 알리바이 준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정순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서연의 끔찍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날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새벽 납품건이 있어서. 정순 할머니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죠. 서연은 미리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랑 카페 갈까? 싫어. 할머니랑 놀 거야. 하늘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할머니한테 아이스크림 달라고 해봐. 창고에 새로 들어온 맛있는 거 있어. 서연이 교묘하게 유도했습니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하늘이가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그래, 창고에서 골라오렴. 정순 할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완벽해. 어머님, 창고 안의 재고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냉동 해산물 상태가 어떤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어. 정순 할머니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연이 재빨리 뒤따라가서 온도 조절기를 최저 온도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보세요. 제일 안쪽 선반에 있어요. 서연이 할머니를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서연은 재빨리 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죠. 냉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인연이 정말로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이미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밖에서 시계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30분. 길어도 1시간이면 끝이야. 그리고는 알리바이를 위해 하늘이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파이프를 붙잡고 통풍구를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신호를 보냈죠. 누군가 들어줘. 제발. 할머니의 숨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누나, 어디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력계 베테랑 형사 이영석이었죠. 형석아, 여기야. 창고 아니야. 할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누나, 형석이 창고 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자물쇠, 누가 잠갔지? 형석이 당황했지만 즉시 공구를 사용해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나, 괜찮으세요? 형석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형석아, 고마워. 조금만 늦었으면.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서연이가 날 죽이려 했어. 할머니의 말에 형석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응. 보험금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한테 미리 연락한 거야. 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모르니까 가게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신 거군요. 다행히 내 직감이 맞았어. 사실 정순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서연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옛 동료 형석에게 몰래 연락해서 오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누나의 경찰 직감이 목숨을 구한 셈이네요. 형석이 감탄했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수사 기법이 이런 데서 쓰일 줄이야. 그때 서연이 하늘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가게 앞에서 구급차와 경찰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창고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사고라니요? 서연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창고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문이 잠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모든 계획이 들통난 상황이었죠. 서연아, 정순 할머니가 냉정하게 불렀습니다. 놀랐지? 내가 살아서? 서연의 연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정순 할머니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이제 연기 그만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서연이 여전히 시치미를 때려 했습니다. 창고 문이 저절로 잠기냐? 온도 조절기가 저절로 최저 온도로 내려가냐? 할머니가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죠. 이영석 형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설명해 보세요. 그가 내민 건 서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몇 분 전에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거예요. 냉동창고 사망 시간, 저체온증 진행 과정, 동사 조건. 이런 검색 기록들이 왜 있죠? 형석의 질문에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늘이가 상황을 모른 채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아파? 하늘아. 서연이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막았습니다. 하늘아, 할머니한테 와. 엄마는 지금 어른들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할머니가 손주를 자신의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혼자 창고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영석이 더 많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사 최미정 씨 증언도 있어요. 냉동창고 사고도 보험금 나오냐고 직접 물어봤다고 하던데요. 그건 단순히 궁금해서 시어머니 보험금을 1억으로 올렸다고요? 형석의 추궁이 계속되자 서연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석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가게 근처 CCTV에 당신이 창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나와요. 화면에는 서연이 재빨리 자물쇠를 채우고 온도 조절기를 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상황을 파악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설마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는. 대답해. 엄마를 정말 해치려 했던 거야? 서연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너무 필요했어.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평소 온순한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하늘이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 모든 게 버거웠어.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정순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래 산 게 죄구나.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지 뭐.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생각했니?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영석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요.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정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보다 훨씬 잘 키울 거고.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하늘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 하늘아, 엄마는 잠깐 멀리 가야 해. 할머니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나쁜 짓을 생각해서. 무슨 나쁜 짓? 할머니를 아프게 하려고 했어.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사람인데 왜? 엄마가 돈 때문에 미쳤었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윤경자 아주머니도 상황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다행히 정순이가 옛날에 경찰일에서 눈치챘네. 아, 맞다. 정순이가 강력계에서 일했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늘아, 엄마 미안해.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손주를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아,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방청석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박서연, 일어서시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수감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2달간의 구치소 생활로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검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치밀한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극악한 범죄입니다. 냉동 창고라는 밀실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시키려 했던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입니다. 검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치밀한 모살 계획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정순 할머니와 민수 그리고 하늘이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늘이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 보험 증액 과정, 범행 당일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40년간 경찰로 근무했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을 봤지만 이런 치밀한 계획은 처음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약 제가 옛 직업의 경험이 없었다면 정말로 죽었을 겁니다. 냉동 창고에서 30분이면 충분히 죽을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하늘이에게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서연에게 불리했거든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 소리와 함께 서연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서연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판사의 판결 이유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냉동 창고라는 특수한 공간을 이용한 살인 방법은 매우 잔혹하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판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연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정순 할머니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다행히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죠. 경찰 경험이 도움이 됐나요? 물론입니다.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요. 이영석 형사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순 선배의 경험과 직감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요즘 가족 간 범죄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죠. 민수가 기자들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 한 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이혼할 예정인가요? 당연합니다. 하늘이와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법원 앞에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사이다다. 악녀가 제대로 처벌받았네. 시어머니가 전직 경찰이라니 드라마 같아. 요즘 며느리들 조심해야겠다. 돈 때문에 가족까지 해치려 하다니. 시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어머니 살해 시도 사건, 징역 3년 확정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앵커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완전 사이다 결말.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다. 경찰 출신이라니 반전이 쩔어.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 사이다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며느리는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고 선량한 가족들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남은 가족들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순 할머니는 하늘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상자 저기 옮겨줄래? 네, 할머니. 11살이 된 하늘이는 이제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엄마 얼굴 잘 기억 안 나. 하늘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진짜 엄마네. 맞아. 할머니가 우리 엄마야. 민수가 퇴근 후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늘아, 오늘 하루 어땠어? 아빠,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 하늘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좋겠다. 민수의 얼굴에는 이제 진짜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아들아, 오늘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 전화 왔더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했어. 우리는 이제 그 사람과는 남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하늘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한편 교도소 안의 서연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봤죠. 내가 왜 그런 짓을 생각했을까? 감방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언니, 왜 들어왔어?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어. 헉, 정말? 돈 때문이었어. 보험금 1억이 탐나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가족보다 소중한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서연은 진심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감옥에서 받은 편지는 모두 이혼 서류와 법정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는 단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죠. 하늘이는 잘 크고 있을까? 교도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가족들이 면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출소하면 뭘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서연의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정순 할머니는 하늘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건 다 좋아요. 이웃 윤경자 아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정순아, 하늘이 잘 크는 것 같더라. 정말 다행이야. 응, 경자야. 이 아이가 우리 희망이야. 그런데 그 며느리는 언제 나와? 내년쯤? 하지만 우리랑은 상관없어. 이미 이혼했으니까. 할머니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런 며느리랑 같이 살 필요 없지. 경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만 잘 크면 돼. 저녁 식사 시간 가족 3대가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아, 학교는 재밌어? 응.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가 경찰 출신이라고 하니까 다들 신기해해. 그래, 우리 할머니가 유명하구나.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 나도 나중에 경찰 될래. 좋은 생각이야. 나쁜 사람들 잡는 일이니까.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TV에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작년 냉동창고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이 올해 출소 예정입니다. 민수가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늘아,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맞아, 아빠.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마지막 장면 가게 앞 평상에서 정순 할머니와 하늘이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죠. 할머니,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그래. 그럼 내일도 사줄게. 진짜? 할머니 최고. 해가 지면서 따뜻한 노을이 가게를 비췄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족 지켜줘서. 민수가 일을 마치고 합류했습니다. 엄마, 하늘아, 뭐하고 있어? 아빠, 할머니랑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 그래, 아빠도 먹을까? 가족 3대가 함께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간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성식자재. 정말 정성으로 지켜낸 우리 가족이야. 하늘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이 가게 도와줄 거야. 그래, 우리 하늘이가 이어받아야지.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잡을 거야. 그래.
우리 하늘이는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탐욕과 배신의 막장 드라마가 정의로운 사이다 결말을 맞았습니다. 악은 반드시 처벌받고 선은 결국 승리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